조선 팔도에서 명주를 보는 눈을 가진 이는 단 한 명, 남장 의원 홍설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통한 제주도 배고픈 현실 앞에서는 속절없었지요. 설아는 본래 명망 높은 의관의 딸이었으나 가문에 몰락 후 병든 노모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사내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 허름한 주막, 설아가 씩씩거리며 덩치 큰 사내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보소, 이보시오. 지난달 댁에 노모님 종기 고쳐드린 약값이 석 달째요. 내 오늘 이 돈 안 받으면 이 자리를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이봐! 지금 뭐라 했소? 고작 풀뿌리 몇 개 다려준 게 무슨 대수라고? 돈 없으니 배라도 째시든가! 덩치 큰 사내는 설아를 비웃으며 거칠게 밀쳐냈고 설아는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그녀는 다시 옷무새를 고칩니다. 당장 오늘 저녁 동생의 약값이 급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구석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눈빛이 서늘한 한 선비가 설아의 시야에 들어온 것을요. 설아는 홧김에 사고를 치기로 합니다. 저 선비의 차림새를 보니 비단 도포의 옥관자까지 보통 귀한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설아는 슬그머니 그 사내의 옆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여기서 뵙네요. 제가 오늘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왔는데 형님이 제 술값까지 좀 내주셔야겠습니다. 설아는 모르는 사내의 팔짱을 덥석 끼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사내를 술값 독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던 찰나 설아의 눈이 사내의 머리 위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있어야 할 붉은 명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사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의 발톱 아래 놓인 토끼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형님이라. 내 평생 너같이 뼈마디가 가느다란 아우를 둔 기억은 없는데. 사내의 손이 설아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설아의 남장 뒤에 숨겨진 떨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설아는 한 양반댁의 은밀한 부름을 받고 왕진을 나갑니다. 환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설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며칠 전 주막에서 본 그 사내가 상의를 풀어 헤친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의 가슴팍은 댈 듯이 뜨거웠고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곡불이 아니야. 심장의 화기가 온몸을 태우고 있어.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못 넘겨. 설아는 두려움도 잊은 채 침을 꺼내 사내의 혈자리를 찔렀습니다. 한참 뒤 사내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려낸 이가 며칠 전 그 발칙한 술값 도둑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또 너로구나. 내 명줄을 본다는 그 눈으로 이번엔 무엇을 보았느냐. 아니, 나으리. 전 그저 의원으로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제발 손목 좀. 내 몸에 이 지옥 같은 불길을 잠재운 건 네 놈이 처음이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 했던가. 사내는 설아를 자신의 품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도포 너머로 설아의 굴곡진 몸선이 사내의 단단한 가슴에 맞닿았습니다.
설아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나는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고 낮에는 이 타오르는 갈증에 미쳐간다. 명줄조차 보이지 않는 괴물 같은 나를 네가 고쳐야겠다. 제가 어찌 감히, 전 그저 저작거리의 뜨내기 의원일 뿐입니다. 아니, 너는 오늘부터 내 전담 의관이다. 궁으로 들어와라. 만약 거부한다면 네 놈이 술값을 떼먹으려 했던 그 죄부터 물어 네 목을 칠 것이다. 사내의 눈빛에는 광기와 집착,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직감했습니다. 이 위험한 사내의 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의 가짜 사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의 심장까지 모두 타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설아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사내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왕, 이신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설아는 차가운 칼날이 목 끝에 닿는 듯한 공포 속에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저 지체 높은 양반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 이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채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수많은 대신이 바닥에 엎드려 전하라 부르는 그 사내의 무심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설아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신은 설아에게 기이한 특권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침소 근처에 머물며 밤낮으로 건강을 살피라는 엄명이었습니다. 남장 여자로서 매 순간이 가시방석이었으나 설아는 살아남기 위해 더욱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가슴을 동여맨 비단 뛰는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사내의 곁에 있을 때마다 요동치는 심장이었습니다. 깊은 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면 두 사람만의 은밀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신은 상의를 벗어 던진 채 침상에 기대어 설아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설아가 차가운 약유를 손에 묻혀 그의 뜨거운 어깨와 가슴을 문지를 때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홍의관, 내 손길은 참으로 기이하구나. 분명 사내의 손임이 틀림없는데 왜 내 몸에 닿을 때마다 살갗이 타는 듯한 갈증이 가시질 않는 것이냐? 전하, 그것은 전하의 체내에 쌓인 화기가 소신의 서늘한 기운을 밀어내려 하기 때문이옵니다. 잠시만 숨을 참으시옵소서. 설아의 손가락이 이신의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신은 자신도 모르게 거친 숨을 내뱉으며 설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나는 미친 것인가? 어찌하여 갓을 쓴 사내놈에게서 달콤한 여인의 향취를 느끼고 그 가느다란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가? 이신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서고 서늘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그곳에서 설아는 이신의 거대한 그림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높은 선반 위로 손을 뻗던 설아의 몸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사내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마찰하며 내는 바스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두 사람의 숨결이 찰나의 순간 뒤섞였습니다. 이신은 자신을 올려다보는 설아의 눈동자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내의 옷을 입고 있으나 꽃잎처럼 떨리는 그 눈망울을 보며 그는 스스로의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마 사내에게 품어서는 안 될 연정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고통에 이씨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대체 니놈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보이지도 않는 너의 명줄이 내 목을 죄어오고 너라는 잔상에 내 앞길이 온통 칠 같으니 정녕 네가 나를 미치게 하려 작정한 것이냐? 이씨는 분노인지 갈망인지 모를 뜨거운 숨을 설아의 이마에 흩뿌렸습니다. 설아는 벽에 기대어 선 채 자신을 짓누르는 사내의 무게와 그 눈빛 속에 담긴 처연한 외로움을 마주했습니다. 사내로 알고도 흔들리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전해져 와 설아는 차마 그를 밀쳐낼 수도 그렇다고 여인이라 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 취기가 서린 이씨는 설아를 침소 가까이 불러 앉혔습니다. 그는 설아의 가느다란 손을 가져가 자신의 왼쪽 가슴, 심장이 요동치는 곳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너머로 전해지는 왕의 맥박은 마치 폭풍 전야의 파도처럼 위태롭게 치닫고 있었지요. 느껴지느냐? 네가 고쳐야 할 것은 내 몸의 열기가 아니라 갈 곳을 잃고 네 주위를 맴도는 이 가련한 심장이다. 홍의관, 네 손끝은 이토록 서늘한데 왜 내 가슴은 너만 닿으면 불길이 이는 것이냐? 이씨는 설아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아의 각근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비단 끈이 풀리는 순간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침묵이 흐릅니다. 만일 이것을 풀어헤치고 난 뒤에 내가 마주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이라 해도 나는 이제 멈추는 법을 잊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 가시 바닥으로 소리 없이 떨어지고 설아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질 듯 찰나의 긴장이 흐를 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온 내관의 급박한 전갈에 설아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신의 손바닥 안에는 설아가 미처 챙기지 못한 작은 놀이개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내의 소지품이라기엔 너무나 고운 연분홍빛 비단 향낭이었습니다. 이신은 제 손바닥에 남은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의심을 넘어선 확신이었고 죄책감을 넘어선 환희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절정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신은 손안에 남겨진 분홍빛 향낭을 쥐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내라 믿으면서도 여인으로 갈망했던 자신의 미친 마음이 사실은 가장 정직한 본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밤 이신은 설아를 평소보다 깊숙한 내실로 불렀습니다. 침소 입구에는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고 방 안엔 오직 두 사람의 긴장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홍의관, 오늘은 침 대신 너의 손으로 내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다오. 설아가 평소처럼 사내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 할 때였습니다. 이신이 설아의 양손목을 낚아채 침상 위로 눌렀습니다. 가시 벗겨지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설아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신은 한 손으로 설아의 관복 가슴팍을 거칠게 헤쳤습니다. 겹겹이 감긴 하얀 비단띠 그리고 그 너머로 숨겨진 여인의 부드러운 곡선이 달빛 아래 그 자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었느냐? 네가 그토록 나를 밀어내며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것이었느냐? 너는 나를 남색에 미친 반편이로 만들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느냐?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감히 지엄한 궁궐에서 전하를 기만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설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설아는 눈을 감았지만 돌아온 것은 서늘한 칼날이 아니라 사내의 뜨겁고도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이신은 설아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이제야 비로소 그녀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죽이지 않는다. 아니, 죽어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인이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내 마음에 화가 나면서도 지금 이 순간 너를 품을 수 있음에 내 영혼을 팔아도 좋다 여겨지는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분도 옷까지도 모두 벗어던진 채 서로의 온기를 탐했습니다. 설아는 남장 뒤에 숨겨두었던 여인의 마음을 오롯이 열었고 이신은 불면의 밤을 치유해준 유일한 약조차 그녀였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담벼락은 너무나 낮았고 비밀은 바람을 타고 적들의 귀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으나 궁궐의 암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대립하던 영의정은 왕이 일개의관에게 미쳐 있다는 소문을 이용해 덫을 놓기로 합니다. 사건은 이신과 설아가 함께 궁궐 후원을 산책하던 고요한 오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풀숲에 숨어있던 자객이 쏜 화살이 이신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이신의 앞을 가로막았고 화살은 설아의 어깨 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화살촉에 묻은 도끼운에 설아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지요. 이신은 당황하여 설아를 부축했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내금이 군사들과 함께 나타난 영의정은 자객을 쫓는다는 구실로 설아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이신이 제지할 틈도 없이 영의정의 수하가 설아의 상처 부위를 확인한다며 그녀의 관복, 어깨와 가슴팍을 거칠게 찢어냈습니다. 두터운 비단 관복이 날카로운 손길에 찢겨나갔고 그 안에서 상처를 감싸려던 하얀 속적삼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사내의 탄탄한 어깨가 아니라 겹겹이 감긴 가슴싸개와 그 위로 배어나온 선명한 핏자국. 그리고 누가 보아도 매끄러운 여인의 하얀 살결이었습니다. 전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내 이원의 의관이 사내가 아니라 가슴을 동여맨 계집이었다니요. 전하께선 지금껏 이 요물에게 홀려 대궐의 법도를 유린하신 것입니까? 설아는 고통과 수치심에 얼굴을 묻었으나 이미 수많은 궁녀와 군사들의 눈앞에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진 뒤였습니다. 왕의 침소를 밤낮으로 드나들던 천재 의원이 사실은 남장을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불길처럼 대궐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설아는 즉시 대역죄인의 신분으로 의금부 압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신은 분노로 몸을 떨며 칼을 뽑아들었지만 영의정은 명분을 쥐고 그를 압박했습니다. 왕이 요물을 두둔한다면 왕위 자체가 위태로워질 상황이었지요. 설아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신의 머리 위를 보았습니다. 그토록 늠름하던 그의 명줄이 이제는 검은 연기에 휩싸여 끊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할수록 사내의 생명이 갉아먹히는 것을 본 설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옷자락을 움켜쥐며
자신을 지키려 다가오는 이신의 발등 위로 피 섞인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전하, 더는 저를 위해 칼을 휘두르지 마옵소서. 저 때문에 전하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만 번이라도 죽는 길을 택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인의 정체가 천하에 드러난 순간 그것은 환희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신은 찢겨진 설아의 옷자락을 자신의 도포로 감싸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을 죽여야만 나라가 산다면 차라리 자신이 그 나라를 부수어 버리겠노라고 말입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 설아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신문하기 위해 다가온 영의정의 옷자락에서 미세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향료가 아니었습니다. 내의원에서도 금기시하는 아주 소량으로 사람의 심장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망우초의 잔향이었지요. 설아는 영의정의 머리 위를 살폈습니다. 그의 주위엔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검은 줄기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궁궐의 중심, 즉 이신의 침소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간 이신이 알아온 불면과 열병이 단순한 지병이 아니라 영의정이 매일 조금씩 먹여온 이 망우초 때문임을 단숨에 간파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설아는 자신을 보러 온 이신에게 마지막 간청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죽여도 좋으니 영의정이 전하께 바치는 그 향로 속을 한 번만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대신들은 요물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비웃었으나 이신은 설아의 간절한 눈빛 속에 담긴 진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신은 영의정이 평소 자신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향로를 형장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향로 속 타다 남은 재를 가리켰습니다. 명주를 보는 눈에만 보이는 검은 독기운이 그 재 위에 서려 있었지요. 전하의 심장을 태우던 그 불길은 하늘이 내린 병이 아니옵니다. 자악한 자가 향기에 섞어 넣은 저주였사옵니다. 향로 밑바닥을 긁어보소서. 미처 타지 않은 망우초의 뿌리가 나올 것이옵니다. 이신의 명주를 갉아먹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향로 밑바닥에서 설아가 말한 금단의 독초가 발견되자 영의정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아는 단순히 정체를 숨긴 죄인이 아니라 왕을 서서히 죽여가던 반역자를 잡아낸 유일한 충신이 된 것입니다. 이신은 그 자리에서 설아의 결박을 칼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선포했지요. 이 여인은 나를 속인 요물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던 유일한 줄이었다고 말입니다. 권력의 눈먼 자들이 설아를 죽이라 외치던 그 입들은 이제 왕의 분노 앞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폭풍 같은 숙청이 지나가고 설아는 이제 남장이 아닌 고운 여인의 복색을 한 채 이신의 앞에 섰습니다. 더는 명주를 보며 가슴 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신의 머리 위로 뻗은 줄은 이제 설아가 지극정성으로 다려준 약초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붉은빛을 띠고 있었으니까요. 이신은 설아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직접 가락지를 끼워주며 맹세했습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자신의 삶에 너라는 숨구멍이 없었다면 진작에 끊어졌을 명줄이라고요. 두 사람은 궁궐 가장 깊은 곳, 달빛이 머무는 정자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공유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의 수명을 보는 눈을 가졌으나
정작 제 사랑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었던 여인과 천하를 가졌으나 단 한 사람의 마음을 갈구했던 사내. 그들의 애달프고도 뜨거웠던 야담은 오늘 밤도 보름달 아래서 아름다운 전설로 피어납니다.